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이름 안에 너무나도 많은 얼굴이 담긴 20세기 가장 불가사의한 인물 중 한 명을 만나보려 합니다. 하늘을 정복한 파일럿, 할리우드를 뒤흔든 영화 제작자, 라스베이거스를 통째로 사들인 카지노 제왕, 그리고 세상과의 접촉을 끊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기인. 그의 이름은 바로 하워드 휴즈입니다. 억만장자, 천재 엔지니어, 바람둥이, 은둔자.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워드 휴즈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며 그의 불꽃 같았던 성공과 기이한 몰락, 그리고 그를 둘러싼 매혹적인 여성들의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그토록 높이 날아오르게 했고 또 무엇이 그를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렸을까요? 지금부터 하워드 휴즈의 숨막히는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모든 전설에는 시작이 있는 법이죠. 하워드 로바드 휴즈 주니어는 1905년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전 개발에 혁신을 가져온 드릴비트 특허로 막대한 부를 쌓은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어린 휴즈에게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10대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를 연이어 잃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비극은 그를 주저앉히는 대신 오히려 거대한 유산을 발판 삼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연료가 되어주었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아버지의 회사 휴스툴 컴퍼니를 물려받아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상상조차 어려운 어마어마한 부를 손에 쥔 젊은 휴즈. 그의 가슴 속에는 평범함을 거부하는 뜨거운 야망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텍사스를 넘어 꿈과 욕망이 넘실대는 곳, 바로 할리우드를 향하고 있었죠. 1920년대 후반, 휴즈는 영화 제작자로 변신하며 할리우드의 폭풍처럼 등장합니다. 그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돈을 그야말로 쏟아부었죠. 그의 야심작, 지옥의 천사들은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제작비 400만 달러가 투입된 대작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실제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하고 위험천만한 공중 촬영을 감행했으며 심지어 촬영 중 조종사 3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발생했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휴즈는 단순히 제작에 돈만 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며 위험한 스턴트 장면에 참여했고 촬영 중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영화 제작에 그의 열정과 집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여곡절 끝에 개봉한 지옥의 천사들은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며 무명의 여배우였던 진 할로우를 단숨에 스타덤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휴즈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갱스터 영화의 걸작으로 인정받은 스카페이스를 제작하며 또 한 번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때문에 검열 당국과 격렬하게 충돌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결국 영화를 세상에 내놓았죠. 그는 할리우드의 관습과 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이단아였습니다. 할리우드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휴즈의 심장을 진정으로 뛰게 했던 것은 바로 비행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행에 매료되었고 직접 비행기를 설계하고 조종하는데 엄청난 열정을 쏟아부었죠. 1932년 휴즈 항공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항공기 개발에 뛰어듭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냈습니다. 1935년 자신이 직접 설계한 H-1 레이서를 타고 시속 566km라는 경이로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세상을 놀라게 했죠.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뛰어난 엔지니어이자 담대한 파일럿임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1938년에는 비행기를 타고 단 91시간 만에 세계 일주에 성공하며 또다시 신기록을 세웁니다. 뉴욕 시민들은 영웅의 귀환을 열렬히 환영했죠. 그는 하늘의 왕자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 정부의 요청으로 거대한 수송기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전설적인 H-4 허큘리스, 일명 스프루스 구스입니다. 날아다니는 목재거인이라 불리는 이 비행기는 날개 길이만 100m에 달하는 역사상 가장 큰 비행기였습니다. 전쟁 중 금속 자원이 부족하자 주로 나무로 만들어졌기에 스프루스 구스라는 별명이 붙었죠.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는 자작나무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발 지연과 막대한 비용 문제로 전쟁이 끝난 후에야 완성되었고 결국 단 한 번 1.6km의 짧은 시험 비행에 성공했을 뿐 실전에 투입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휴즈의 실패작이라 비웃기도 했지만 스프루스 구스는 그의 상상력과 기술적 야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휴즈는 비행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1946년 시험 비행 중이던 XF-11 정찰기가 추락하면서 베벌리힐스 주택가에
불시착하는 끔찍한 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온몸에 끔찍한 화상을 입고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이 사고는 휴즈의 삶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60년대 중반, 휴즈는 또다시 세상을 놀라게 할 행보를 시작합니다. 그의 새로운 무대는 바로 사막 위의 네온사인 도시 라스베이거스였습니다. 당시 라스베이거스는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1966년 추수감사절, 휴즈는 갑자기 라스베이거스의 최고급 호텔 최상층 2개를 통째로 빌립니다. 그리고는 호텔을 떠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버텼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예 그 호텔을 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쇼핑하듯 라스베이거스의 주요 호텔과 카지노, 부동산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어간 자산은 무려 3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의 등장은 라스베이거스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피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기업형 카지노 시대를 열었으며 도시의 이미지를 합법적이고 세련되게 만드는 데 기여했죠. 또한 라스베이거스를 자신의 왕국처럼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일을 호텔방에 은둔한 채 전화와 메모만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휴즈는 단순히 돈 많은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정계와 정보기관에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들은 정부와 거액의 방위 산업 계약을 맺었고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죠. 특히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의 관계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휴즈는 닉슨의 선거 자금을 지원했으며 닉슨 행정부 시절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에도 휴즈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죠. 물론 그 연관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CIA와도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냉전 시대, CIA는 소련 잠수함을 인양하기 위한 극비 작전을 계획했는데요. 이때 위장용 심해 탐사선으로 사용된 배가 바로 휴즈가 건조한 글로마 익스플로러였습니다. 휴즈는 이 비밀 작전에 깊숙이 관여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죠. 그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손처럼 미국의 정치와 경제, 심지어 첩보활동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또한 휴즈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는 바로 그를 둘러싼 수많은 여성들과의 관계입니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과 연문을 뿌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연인 리스트에서 가장 특별한 이름 중 하나는 바로 캐서린 헵번일 것입니다. 4번이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우 중 한 명이죠. 1930년대 중반, 그들은 뜨거운 사랑에 빠졌습니다. 헵번은 휴즈의 다른 연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지적이고 독립적이었으며 휴즈의 부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았죠. 오히려 휴즈가 그녀의 강인함과 총명함에 매료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휴즈는 헵번에게 직접 비행기 조종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하늘을 날았던 이 특별한 경험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약 3년간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죠. 휴즈의 끊임없는 여성 편력과 통제하려는 성향을 헵번이 견디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자신의 커리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헵번에게 휴즈와의 결혼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강한 두 자아는 서로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헵번은 훗날에도 휴즈를 내 인생의 남자 중 한 명으로 기억하며 애틋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 불렸던 에바 가드너, 그녀와 휴즈의 관계는 그야말로 불꽃 같고 격정적이었습니다. 194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수십 년간 이어졌고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할리우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휴즈는 가드너의 치명적인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값비싼 보석과 모피 코트를 선물하고 전용기를 내주었으며 그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곧 소유욕과 집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휴즈는 가드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사립 탐정이 미행했으며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죠. 불같은 성미의 가드너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우고 서로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한 번은 가드너가 휴즈의 집에서 청동 조각상으로 그를 내리치려 했다는 아찔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격렬한 애증에 가까웠습니다. 휴즈는 가드너에게 여러 차례 청혼했지만 가드너는 그의 집착과 통제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프랭크 시나트라와 결혼했지만 휴즈는 그 이후에도 가드너의 주변을 맴돌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이어진 이 질긴 인연은 휴즈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입니다. 또한 휴즈가 발굴하고 스타로 만든 배우 진 할로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화 지옥의 천사들 오디션에서 휴즈는 무명이었던 진 할로우의 잠재력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플래티넘 블론드라는 별명을 만들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1930년대 최고의 섹스 심벌로 만들었죠. 휴즈가 할로우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에 많은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휴즈가 할로우에게 깊이 빠져 있었고 그녀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그러나 할로우는 다른 남성과 결혼했고 안타깝게도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신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녀의 짧고 굵었던 삶 뒤에도 휴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휴즈의 연인 리스트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아카데미 수상 배우 진저 로저스, 스웨터걸로 불린 라나 터너, 강렬한 카리스마의 베티 데이비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올리비아드 하빌랜드, 그리고 빌리 도브, 아이다 루피노, 헤디 라마, 조앤 크로포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당대의 톱스타들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재력을 과시하며 호화로운 선물 공세를 펼쳤고 때로는 영화 제작자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캐스팅을 제안하기도 했죠. 그의 연애는 늘 비밀스러웠고 때로는 여러 명의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맺기도 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휴즈의 여성 편력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건 중 하나는 배우 테리 무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휴즈가 사망한 이후 자신이 1949년 멕시코 앞바다의 요트 위에서 휴즈와 비밀리에 결혼했으며 법적으로 이혼한 적이 없으므로 자신이 그의 정식 부인이자 유산 상속권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테리 무어는 19살이었고 휴스는 44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증거로 휴즈가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와 일기장 등을 제시했죠. 이 주장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휴즈의 막대한 유산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결국 테리 무어에게 일부 유산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휴즈의 사생활이 얼마나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미스터리를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가진 부와 권력, 그리고 특유의 카리스마가 많은 여성들을 매료시켰다는 점입니다. 그의 곁을 머물렀던 여성들은 화려한 삶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휴즈의 그늘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캔들은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한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욕망, 그리고 그 시대 할리우드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하늘을 날고 세상을 호령하던 하워드 휴즈. 하지만 그의 말년의 모습은 화려했던 과거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점차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자신만의 세계로 깊숙이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그의 기행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 거의 20년 동안 대중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특히 결벽증과 강박장애는 삶을 송두리째 잠식해 들어갔죠. 세균을 극도로 두려워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기이한 위생 절차를 강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만질 때는 반드시 티슈 여러 겹을 사용했고 음식은 특정 방식으로 조리된 것만 먹었으며 심지어는 소변을 병에 담아 보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주변에는 소수의 측근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고 그들과의 소통조차 메모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호텔, 바하마의 외딴 섬, 런던과 멕시코 호텔의 스위트룸을 전전하며 철저히 은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거물은 이제 어둡고 폐쇄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채 외부 세계와 단절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비행기 추락 사고 후유증으로 만성 통증과 약물의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공과 부에 대한 염증이었을까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1976년 4월 5일 하워드 휴즈는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휴스턴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70세였습니다. 사망 당시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키는 190cm가 넘었지만 몸무게는 40kg에 불과했고 머리카락과 손톱은 제멋대로 자라 있었으며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때 세상을 뒤흔들었던 거인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죠. 그의 죽음 이후 또 다른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막대한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이었죠.
여러 개의 유언장이 나타났지만 대부분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결국 그의 재산은 수많은 소송 끝에 먼 친척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마지막까지 미스터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성공과 실패, 천재성과 광기, 야망과 고독이 뒤섞인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그는 분명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습니다. 항공 기술 발전에 기여했고 할리우드 영화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으며 라스베이거스를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담한 도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기인이었고 때로는 냉혹한 사업가였으며 결국에는 스스로를 고립시킨 외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성공의 이면에 감춰진 인간적인 고뇌와 집착,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의 힘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그는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광인이었을까요? 어쩌면 두 가지 모두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하워드 휴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